입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 네.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경청톡을 진행하고 있고 예.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 이재명 후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표정도 밝은 모습이고 예. 그다음에 제 얼굴 아래 또 화면이 있는데요. 저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제 얼굴 화면 예. 아래 보면은 예. 국민의힘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렇죠? 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 예결위 회의장인데 뭔가 의총장입니다. 분위기가 의총을 심상치 이제 않아 진행하기 보이네요. 위해서 있는데 의총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가 안 와서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올 때까지 의총 개최를 대기하겠다. 네. 김문수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좀 네. 자중 질환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내란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진통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기 대선은 필연이라고 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을 옹호하고 마치 윤석열이 되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네. 그 상황을 뭔가 돌파해 볼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묘수라고 생각했지만 내부 경선과 한덕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네. 준비되지 않은 꼼수라는 점이 너무 명확하고 아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하빌딩 그러니까 캠프에서 출발조차 안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권성동, 김문수, 권영세 이 세 사람 순으로 발언한 다음에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다라고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게 뭐 너무나 명확하게 김문수 후보를 압박해서 네, 단일화 국면으로 끌고 가고 거기에서 후보를 대체하려고 하는 일종의 민주당 아니죠 국민의힘의 소위 윤핵관 주류들의 의도가 너무 명확한데 예, 김문수 후보가 뭐 정치를 한두해 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슬슬 끌려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어제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또 두 사람의 담판이 있었습니다. 네. 한덕수, 김문수. 너무 뭐 이거 보셨나요 혹시? 예, 저도 저 장면을 봤는데 네, 어떻게? 한덕수 지금 후보인가요? 출마 네, 선언을 하긴 뭐 했습니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등록은 안 하더라고요. 했습니다만 일단은. 한덕수 후보의 그 다급함, 네, 뭔가 길이 없는 이 당황스러움 네. 이런 것들이 좀 고스란히 드러나고 정말 준비 없이 그냥 알아서 꽃길을 깔아주겠거니 하고 나온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계속 보도가 되고 뉴스를 타다 보니까 뭐 몇 곡씩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도 저희도 이제 다루고 있고 네. 오늘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저는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 네.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뽑은 이 경선을 통해서 뽑은 후보를 뭔가 밀어내면은 2번 후보가 없는 선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예, 만에 하나 설사 단일화를 하더라도 네, 김문수는 내란의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였고 한덕수 후보는 사실은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2인자로서 아하. 그 파탄이 나는 과정에 두 번째 책임이 높은 사람이고 뭐 계엄과 내란 상황에서도 최소한 공직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태하면서 오히려 내란을 연장 지속시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라는 게 내란을 심판하고 완전히 종식시키는 게 국민들의 열망이란 점에서 두 분 다 대선에서 제 역할을 하기는 힘든 후보들이다. 국민의힘이 내란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길을 계속 가왔는데 네. 대선 과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점에서 설사 단일화가 되더라도 역할은 별로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두 사람 중에 뭐 누가 되든 한덕수든 김문수든 간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후보로 나오냐? 적어도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아주 팽팽한 어떤 네. 뭐 역할을 했고 정당으로서 정권을 몇 차례 걸쳐서 운영했던 정도의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헌정 자체를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수준의 정치를 하면서 그런 후보들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국민들이 선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이미 그 탄핵 과정에서
워낙 내란 옹호를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예, 위헌정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걸 받아들이면 위헌정당 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은 그런 정도 수준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사실상 해체 수준의 어떤 재창당을 하지 않으면 네. 그동안 해왔던 보수 정당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 이것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나와 있는 것, 특히 내란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행태 이걸 본다면 내란 동조 세력, 그래서 위헌정당 뭐 이번 이 상황은 안 되죠. 한 달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의총 지금 취재진들이 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안 와서 그냥 다 아직 앉아 있습니다. 의원들이 참 이런 모습도 보게 되네요. 당 후보가 안 와서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당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저 모습을 보니까 네. 저는 뭐 저거를 아마 제가 뭐 국민의힘 사정을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네.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주로 권성동, 뭐 권영세, 그렇죠. 양권일 것 쌍권. 같은데, 예, 쌍권. 이분들이 여전히 첫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핵관이라고 했던 시절에 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좌지우지했던 그 시절을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선 경선에서 당선된 대선 후보든 뭐 외부 불러온 사람이든 뭐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착각 중에 착각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다. 자, 지금 뭐 다시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 뭐 이런 그림까지 화면까지 띄워놓고 있지만 과연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이 뛰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건지 할 수 다시 있을지. 저 표가 말이 되려면 네. 제가 뭐 이렇게 옹호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한동훈 당시 경선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탄핵과 내란의 강을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건너지 않고 다시 국민을 향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 진심을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도 윤석열은 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이에요. 근데 그 당원이 있는 그 정당에서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참 어폐가 있고. 아직도 국민들은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소위 사법 쿠데타라는 제2의 내란의 예. 위협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아직도 개 끌고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 언제든지 뭔가 그 트럼프의 화려한 복귀처럼 네. 다시 복귀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점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뭔가 그거를 해내려고 획책을 함께 했던 네. 국민의힘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후보들을 내세우고 다시 대한민국, 다시 국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은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요. 이제 국민들은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이제 맞습니다. 투표일 대선 날이기 때문에 그게 좀 느껴져요. 이게 꼭 참고 있다고 그러죠. 네, 네.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투표라는 1년 전 생각이 납니다. 저희 예. 이제 조국 대표랑 당을 창당하고 예. 사실은 창당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창당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선거라고 하는 건 특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이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3당을 창당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창당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아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가 도대체 말이 되지 않게 국정을 파탄하고 있는데 검찰의 무서운 막 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부글부글하고 있고 나라가 망쳐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네. 총선에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네. 슬로건을 들고 나오니까 그거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던 분들이 다 나와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해서 사실은 대승이 만들어진 거고 이 과정에 지금 내란을 극복하고 버텨낼 수 있는 입법부의 어떤 힘을 지금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들도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새 정부를 세워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 나가고 좀 완성시키는 것 이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1년 전에 이 총선 투표장에 나갔던 그 국민들의 갈급함
그게 또 이번 대선에서도 보여질 것이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주권자 국민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이재명 이 후보의 책도 지금 정말 매진이 다 팔려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국민이 합니다. 이 부분 여기에 공감을 하시게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늘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경제를 이 정도로 끌어올리고 네. 민주주의를 이 정도 끌어올리고 또 그 과정에서 온갖 굴곡을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극복하고 만들어 온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죠. 그렇습니다. 정치가 그것에 한 10%만 잘 쫓아가도 훨씬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희망을 안고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이재명 후보의 일정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유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경북을 방문하고 있는 혐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TK 지역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아까 저 대기하면서 잠깐 뉴스 들어보니까 안동김 씨 유림들이 지지 선언을 하시던데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상당히 깊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안동 고향에 갔어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열기나 지지가 이렇게 높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TK가 변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 각도로 여러모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투표날 기다리고 있고 25일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이제 하루가 뭡니까? 아마 시간 단위로 세고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선 과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 25일이 또 짧지 않은 시간이고 지금 민생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가 있는데 국가가 어떻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빨리 정권 교체가 되고 새 정부에서 우선은 국민들한테 뭔가 바뀔 수 있고 나한테도 이제는 국가가 뭔가 역할을 하고 정책을 펼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뭐 추경안이라든지 민생 지원 정책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정권 교체 직후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그걸 통해서 민생의 어떤 작은 숨통을 좀 트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력한 우군 또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당할 때는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걱정들을 민주당 강력 지지자들께서 하시기도 했고 뭐 또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총선 과정에서 일종의 혁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로 볼 때 민주 진영의 어떤 외연을 넓히고 또 그것이 망설이던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함으로써 얼마나 강한 시너지가 만들어지는가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또 그 이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국혁신당은 조금 몸이 가볍기 때문에 일종의 쇠빙선처럼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주장들을 제기하고 뭐 탄핵안도 먼저 발의하고 뭐 구체적인 어떤 입법 검찰개혁 같은 것도 먼저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또 준비 상황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그걸 받아서 진행을 하고 이런 어떤 협업 관계가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요. 또 어떤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우편향이나 좀 너무 보수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비판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또 진보적인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조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호관계가 좋은 어떤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 지형 운동장을 보자면 국민의힘은 이제 그 구조가 아예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링 밖으로 운동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넓은 운동장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다른 야당도 있지만 맞습니다. 함께 쓰면서
나라를 국정 운영해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훨씬 폭을 넓힌 거는 네. 전략적으로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기존 민주당이 잘 대변했던 서민 중산층 이 네. 부분 또 진보적인 어떤 개혁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네. 조국 혁신당이 또 한 축을 담당하면서 네.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 길에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속보가 떴습니다. 이것도 속보로 저희가 전해야 됩니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총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 이게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참나. 예,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뭐 생각보다 예. 본인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궁금하네요. 이게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그렇고 또 앞으로 구성되는 정부도 그렇고 네.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